절대부등식 이제 단원을 나갈 차례거든. 절대부등식인데 그 전에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소 비교, 그러니까 배소라는 게 이제 크고 작음에 대한 얘기잖아, 맞지?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차를 이용한 배소 비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한 배소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비를 이용한 배소 비교가 있고, 세 번째는 책에 지금 몇 페이지를 볼 거냐 하면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194페이지. 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나머지 하나를 뺀 결과가 양수면 A가 크다, 0이면 둘이 같다, 음수면 B가 크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게 가장 기본의 약속입니다. 괜찮지? 오케이. 물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약속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제곱의 차를 쓰는 상황은 이제 대상이 반드시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뭐 양수 조건이라고 해도 괜찮고 0 이상이라 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커버하려면 이제 0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제곱이 B 제곱 A 제곱에서 B 제곱 뺀 결과가 만약 0보다 크다면 그럼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사실 생각해봐. 0 이상인 두 수들을 제곱의 차를 구했어. 근데 그게 이제 A 제곱 만약 B 제곱보다 크다면 당연히 A가 B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생각해봐. 3이랑 1이랑 제곱하면 누가 커? 3이 더 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제곱의 대소와 그냥 수의 대소는 둘 다 양수라는, 둘 다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치하게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 주로 어떤 경우냐면 원래는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게 기본인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근호가 포함돼. 근호가 뭐야? 근호? 루트가 근호야. 그게 원래 이름이야. 한국어 이름은 루트야. 아니 근호야. 자, 여튼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우리가 직접 대소를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거든. 식이나 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를 하게 돼 있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A가 양수, B가 양수 정보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쓸 거냐면 만약 B분의 A가 1보다 크다 라고 주어지게 되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크겠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석하게 된다. 괜찮니? 그럼 B는 언제 쓸까? B는 이제 거듭제곱이나 거듭제곱근에서 주로 쓰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제곱근은 이제 2학년 과정이라서 아직 안 배울 거고 지금은 우리는 거듭제곱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주로 이제 이들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 중에 누가 더 크지? 3의 20제곱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자,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 2의 30제곱분에 3의 20제곱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쓰고 이렇게 고쳐 쓴 다음에 얘를 이제 8분의 9의 10제곱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잖아, 맞지? 1보다 큰 수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돼?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서 결국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봉 맞지? 어쨌든 그래서 B를 이용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로 이 다음에 쓰게 되는 건 1번과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거고 조금 복잡하다, 즉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 비호가 있다면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이런 단서를 달아주면 논리상 깔끔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성질, 이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성질들이 있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곱은 우리가 실수해서 어차피 대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가 돼? 항상 0 이상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 A라고 쓰면 얘도 0 이상이 될 겁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만약 0이 된다면 이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거는 조금 그냥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의 성질 중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a 제곱이랑 같다는 성질이랑,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이런 성질 정도면 괜찮아요. 책에 뭐 더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기. 뭐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어차피 여기서 이야기가 된 것들이라서 요거 세 개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절대부등식을 써볼게. 혹시 그 쌤이 여기 쓴 성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진 않지? 다 괜찮아? 아니 필요. 뭐? 1번에 이 설명이 필요하니? 네. 뭐?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나 같잖아, 맞지? 네. 실수니까. 우리는 실수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었거든. 그 다음에 절대값도 당연히 0보다 어때? 커요. 크거나 같지? 네. 0 되는 건 언제야? 0. 0일 때.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0이 되는데 A와 B가 모두 실수거든? 네. 그럼 제곱하면 뭐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아, 0 이상인 거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B가 0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1의 그냥 제곱을 하나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냥 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절대값은 뭐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저렇게 성립해. 네. 오케이. 물론 이제 A가 이제 부호를 나눠서 사실 증명하려도 괜찮은데 그냥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짬짬이 먹는 게 잘 되린다. 능력이. 오케이. 자, 여튼 봅시다. 아니야? 약간 안 맞지. 봅시다. 우리 절대부등식을 할 건데 이제 혹시 이걸 기억하니? 항등식은 뭐고 방정식은 뭐였지? 항이 정해져 있는 등식이 항등식. 볼살 떨리네요. 요새 살쪘나 보다. 볼살이 떨리네. 자, 지금 봅시다. 아, 는 있는 게 항. 방정식은 뭐지? 방정식? 값이 나오고. 뭐예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그건 항.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 어? 자, 다시. 지울이 살아있니? 네. 정신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울아, 방정식이 뭐라고 할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였지? 조건에서 조건. 오케이, 조건 중에 방정식이 포함되는 거야, 맞지? 다들 괜찮지? 자, 봅시다. 방정식은 우리가 목표가 그래서 방정식의 목표는 해의 구하기거든.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항등식에서의 목표는 뭐였지? 조건 성립. 미지수 미지값. 미지 개값. 뭐야? 미정계수. 미정계수. 저거 V이 결정. 뭐예요? V 띄어쓰기. 결정. 미정계수. 미정계수의 결정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걸 써가지고 미정계수를 결정을 했었단 말이야. 괜찮니? 네. 자, 그럼 절대부등식과도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등식을 사실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절대부등식과 비교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응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응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 부등식은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는 친구는 뭘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 그냥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1학기 때 기말고사 쳤던 부등식 있지? 그게 조건 부등식이야. 근데 조건을 보통 생략하는 거지. 괜찮니? 일반적인 부등식이라고 하는 그거야.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뭘까? 얘가 뭐였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부등식. 괜찮아? 근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러면
결국 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해는 모든 실수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 해를 구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 항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니까 해를 구하면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한 거야. 절대부등식에서도 그와 비슷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뭘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증명 자체를 요구해요. 증명. 그러니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요구해.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괜찮니?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거기 이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이제 결이 세 가지거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자, 두 번째로 a제곱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지. 2ab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 이상이야. 세 번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도 항상 0 이상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왜 그런지도 알겠어? 일단 지연이 집중 안 하면 진짜. 아니 근데 집중 안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자, 봅시다. 얘는 우리가 이제 이거부터 하자. 2번이 제일 쉬우니까 2번은 어떻게 하면 되지? A 플러스 B. 그냥 A 만들 수 마이너스. 없어.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야. 네. 여기다 썼다시피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야? 0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지. 0 이상. 괜찮니?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괜찮아? 자, 그때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 사실은 이제 성립함을 보일 때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행동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에 대한 확인이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언제 등호가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만약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A랑 마이너스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괜찮니? 왜? 제곱해서 0 될 때가 언제야? A가 0일 때거든.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0이 될 때 주어진 등식이,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앞에 거 가지고 강제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거든. 우리 그 플러스만 가지고 해봅시다. 플러스 AB 더하기 A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이 B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싶어. 그래서 4분의 B제곱을 더할 거고 4분의 3B의 제곱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고 두 개를 다 뭐가 돼? 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크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괜찮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얘가 0이고 얘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B가 0이면 어차피 A도 0이어야 돼서 A와 B가 모두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이거는 어떻게 보이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우리 1학기 때 했던 거야, 맞지? 요렇게 저 식이 고쳐져. 그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돼? 항상 0 이상이 되겠지.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따라서 A와 B가 C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계열은 우리가 곱셈공식만 가지고 사실 처리 가능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유명한 애들이 있거든. 첫 번째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 이건 없는 건데. 자,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친구를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루트 AB라는 것을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엄청 와닿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산술 평균은 좀 괜찮아. 우리가 잘 아는 친구잖아. 우리 평균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야. 저건 몇 개밖에 안 됐어 지금.
두 개밖에 안 들었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저게 A와 B에 대한 산술 평균인 거야. 아, 그리고 보니까 하나 빼먹었네. 이 친구는 이제 양수일 때만 전개가 됩니다. 양수일 때 성립이 보장되는 거야. A와 B가 양수일 때 이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괜찮아? 이게 이제 산술, 요게 산술 평균, 얘가 기하 평균인데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하니까.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걸 쓸 거거든. 차를 이걸 쓸 거거든. 그래서 이제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빼기 루트 AB를 할 건데 이때 우리가 둘 다 양수면 얘를 이렇게 찢어 써도 괜찮아.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A와 B가 모두 양수니까 루트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또 고쳐 쓸 수 있거든.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그리고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A와 B가 모두 양수라서. 그럼 무슨 식이 만들어지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어차피 2는 부호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무조건 뭐가 돼? 0 이상이 되는 거지. 괜찮아?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이 제곱 안에 있는 놈이 0일. 다시 말해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근데 어차피 A와 B는 양수였으니까 A와 B가 같을 때가 돼. 이게 이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은 모든 양수 A, B에 대해 성립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는 B일 때, A는 B일 때 등호 성립.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를 증명하실 때 나와.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빼서 계산해서 이렇게 식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단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저거 안 쓰면 무조건 감점이야. 물론 이제 서술이 있는 학교에서 얘기지. 왜? 우리는 서술이 없어서. 자, 어쨌든 우리는 아니고 창문 뭐 어쨌든. 어려워? 어려운 게 없어. 준이 안녕? 선이도 안녕? 어려워 지금? 자, 근데 사실 쌤은 조금 불편하다고는 생각해. 조금 불편하다고는 생각해. 이런 증명 방식. 근데 쌤이 예전에 이렇게 증명 안 했던 것 같거든, 교과서에서. 지금 교과서 근데 다 이렇게 증명하더라고. 왠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기 봐봐. 원래 이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호가 있으면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뭔가 내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이상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닌가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얘는 A와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B도 양수고 루트 AB도 양수야. 이므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을 증명을 할 때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루트 AB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만약 이게 결과가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앞에 놈이 큰 거,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뒤에 놈이 큰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식을 전개하게 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B가 될 거고, 그러면 얘 통분하게 되면 4분의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A-B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0 이상이잖아.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겠네.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더 잘 보여서 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풀이 같거든. 근데 왜 이렇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교과서가 지금 다 이렇게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풀어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뭐 교과서가 푼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괜찮?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우리가 총 3계열을 배울 거거든. 배웠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절대부등식. 두 번째가 이제 산술계열. 쌤이 몇 가지라고 했죠, 조금 전에? 세 가지라고 했지. 세 번째 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코시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수학자 이름이야, 수학. 코시라는 사람이 만들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이걸 좀 확장했어.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저렇게 붙게 된 겁니다. 자, 뭐냐면 A, B, X, Y라는 이 네 실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친구는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 항상 더 크거나 같아. 저게 코시제곱 합쳐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CS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친구도 이제 뭐 산술 기하 표면의 관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상기라고 부릅니다. 상기. 오케이. 괜찮니? 어차피 이제 말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저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 자, 증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참 이 친구의 등호 성립 조건은 a 대 b는 x 대 y. 다시 그냥 이 순서대로 a 대 b는 x 대 y 저렇게 읽으면 돼. 저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그냥 좌변 빼기 우변을 할 거야. 좌변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괄호 합시다. 2ab xy 그리고 더하기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a제곱 x제곱 지워지고 b제곱 y제곱 지워지고 그러면 남게 되는 식을 다시 써보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리고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래서 얘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 이상일 때 아니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즉 이 식이 이 친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언제 성립해 등호가? ay랑 bx랑 같을 때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해서 a 대 b는 x 대 y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사실 쌤이 걱정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절대부등식에서 우리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야. 증명하는 것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하기. 그리고 우리 증명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이렇게 쓸 거거든. 특히 이제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증명 문제가 꽤 나오는 편이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 안 써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창문도 그냥 이제 간단한 문장 같은 걸 쓰게 가나다 이렇게 들어가게 쓰는 거 있어. 알았지?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좀만 힘내자. 이제 똑바로 앉자. 소폭이 치워도 사람 뭐야? 하나도 안 아파. 이걸 왜? 선생님 계속 그려와요. 와우. 합시다. 아니 이게 그 쌤이 지금 약간 딜레마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여유 있게 하면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또 막 세게 하니까 또 집중력이 또 떨어지네. 어떻게 하지? 안 해요. 진짜 안 해? 자, 여튼 쌤이 약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다들 알겠지만 2학기 때는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너희 학년이 어쨌든 또 매년 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잘합니다. 1학년 때 가봤더니 학교가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잖아, 맞지? 중학교 때의 어떤 점수를 받는 느낌과 고등학교 때 점수를 받는 느낌이 어때?
완전 다르지 않아? 완전 다르지. 인생이 틀려지면 어떡해요? 인생이 틀리는 게 뭔 소리야? 인생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틀렸다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잖아, 맞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아, 꼰대 말투다. 지현아 힘내자. 힘내자. 너무 어려워요. 어? 지현아.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약간 이런 느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 더 강해진다고 이런 이야기. 자, 연습합시다. 없었던 얘기로 신분할게.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 성립하면 증명하셔야 돼요. AB가 실수래. 어쨌든 근데 이제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야? 항상 0 이상이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실수가 0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야. 오케이. 자, 1번 볼게 1번. A 더하기 B의 제곱. 이 4AB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면 좌변식에서 우변식을 빼자. 마이너스 4AB. 이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그냥 바로 A-B에 물론 전개해서 봐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의 제곱에는 관계는 뭐가 되고 0 이상이 될 거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등호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A는 B일 때 성립. 이게 이제 등성조를 쓰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그 속칭 이름은 이제 삼각 비등식이라는 친구입니다. 삼각 비등식 이름이 있다는 건 이제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얘를 이제 다루는 건 이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저걸 가지고 우리한테 큰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진 않습니다. 나와도 다 증명 문제, 증명 문제.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자고? 증명? 삼각 그러니까 증명은 어떻게 하자고? 아까 쌤이 이렇게 뭐라고 썼지? 대수 비교의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차, 제곱의 차, B. 다시 차, 제곱의 차, B. 이렇게 하는 거야. B요? B. B가 B. 2분의 3 이런 걸 B라고 해. 아. 오케이. 자, B. 봅시다. 근데 차는 일반적인 상황에 쓰는 거야. 제곱의 차는 소위라 언제 썼지? 일반적인 상황. 아니 제곱의 차, 제곱의 차. 아니 그뭐 루트가 근호 있거나 절대값 있을 때 우리는 그 제곱의 차를 쓰는 거야. 우리 기억하고 있었어? 네. 깜빡 잊었지. 세 번째가 뭐였지? 비기. 아니 B. B. B는 비밀 기술인가? 자, 어쨌든 B. 자, 어쨌든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 어쨌든 예. 내가 받아주면 안 돼. 세 번째 뭐였지? B였어. B는 언제 쓰는 거였어? 비밀. 거듭제곱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얘는 뭐가 있는 상태야 지금? 이 시계? 한줄기요. 이 시계 뭐가 있어 지금? 실수. 절대값. 절대값. 아, 그럼 첫 번째 거. 아니 아, 두 번째 거. 제곱의 차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더하기 B가 0 이상이면 이므로 우리는 얘를 뭘 해도 괜찮다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한 결과가 이제 이 친구의 대소와 같다는 거지. 괜찮니?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남게 되는 건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 A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언제 이게 항상 성립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어차피 AB는 A가 실수고 B가 실수기 때문에 AB도 실수거든. 실수는 부호가 몇 가지 있어? 사실은 세 가지가 맞아.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그러면 AB가 양수라고 해봐. 성립해 안 해? 어차피 절대값 AB랑 AB는 같거든. 그래서 성립해. 크거나 같다니까. 0이면 같거든. 그래서 성립해. 음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럼 크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항상 크다? 항상 크거 나왔다. 괜찮아? 오케이.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 나왔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크거 나왔다. 이므로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체크하라고 했어? 아니 시험에 진짜 이 문제 그대로 나왔다고 쳐. 그때 풀 수 있겠어 너희들?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접어? 이러면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사고야? 아니야. 그냥 대소 비교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야. 차, 제곱의 차, B. 근데 절대값 있어. 그럼 뭐 하래? 제곱의 차 하래. 제곱의 차 하면 돼. 그리고 계산력은 조금 하면 늘어. 부담을 가질 이유가 사실 없어. 그냥 계산. 그거는 뭐 어쨌든. 근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단. 이걸 써야 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얘가 언제 둘이 같아진다고? A, B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같아져. 다시 말해서 A, B가 0 이상일 때 등호 성립이야. 이 한성이나 삼각형처럼 이제 그 석관도 마찬가지지. 그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증명 문제 내면 이거 안 쓰면 다 감점이야, 맞지? 물론 이제 여기까지 이거 빼먹고 다 쓰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꼴랑 깎여봤자 1.2점 깎일 거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다 맞자.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 이게 16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술기하 복습할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산술기하의 기본 아이디어야. 자,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보통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절대 부등식으로서의 산술기하고 우리는 얘를 최대, 최소 구하기의 도구로서 활용할 거거든. 도구로서 활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A랑 B에다가 양수인 어떤 거는 넣어도 저기다 성립해. 저기에다가 양수인 A와 양수인 B를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성립한다. 그게 절대 부등식이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고쳐 썼다고 하자. 일단 이렇게 삽시다. 일단 이렇게 고쳐 썼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를테면 내가 x가 양수일 때 여기에다가 a에다가 x를 대입하고 b에다가 x분의 4를 대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얘가 약분하면 이게 4가 되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 친구의 최소값이 4다라는 뜻이야. 괜찮아? 이 부등식은 그냥 성립한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양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 부등식은 항상 참이야. 얘가 뭐가 돼버렸어? 4가 돼버렸죠, 맞지? 그러면 요 식의 최소값이 4다라는 얘기야. 정확히는 이 식은 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야. 오케이? 괜찮아?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어디 가요? 오케이. 그래서 요 친구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이거 둘이 같을 때 얼마야? x가 이것 때문에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실제로 여기 2 넣어봐. 얼마? 2 넣어봐. 얼마? 2 둘이 하면 얼마? 4 나왔잖아, 맞지? 그럼 실제로 최소값이 4라고 할 수 있어. 다시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볼게. 엄청 어려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3의 최소값은 2이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다시. 자,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요. 이 친구의 최소값은 5이다. 맞아요. 이 친구의 최소값은 3이다. 아니에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응? 얘는 최소값이 이렇게 되면 얘는 최소값이 5인 거 맞아. 근데 이것도 성립해. 근데 얘는 왜 최소값이 3이 아니야? 오니까. 쉽다. 사실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응.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값이 3이 될 수 있어 없어? 이 식의 값이 3이 될 수 없잖아, 맞지?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3이 될 수 없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이 있어야 그때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참인데 근데 그때 이 식의 최소값이 4일 거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건 원래는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확인해 봤더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을 때 원래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고 그때 x값이 2였으니까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실제 4가 나왔잖아, 맞지? 이 식의 최소값은 4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산술기와 평균의 관계에서는 항상 성립해. 괜찮아? 이 우변이 4가 나오면 이 식의 최소값은 항상 4인 거야. 그래서 최소값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 정리를 할게. 동그라미와 세모가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대.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렇게 만들었어. 괜찮아? 여기에 어떤 양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식은 참이라고. 그리고 단 등은 언제 성립한다고?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얘는 그냥 성립하는 약간 뭐랄까 세탁기 같은 거야. 그냥 집어넣으면 돌아가. 집어넣으면 돌아가. 이런 느낌이야. 나는 뭐만 하면 돼? 조건을 만족하게 잘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풀리는 거야, 문제. 자, 힘내줘라. 힘내세요. 그렇지? 자, 합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최대 최소 구하기 도구를 언제 쓰냐? 양수 조건. 지금처럼 우리가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 물론 음술때 못 쓴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양수 조건일 때 쓴다는 얘기 알았지? 그리고 음술때는 진짜 빅이벤트라서 아주 특수하게 뭔가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자, 두 번째. 봐봐. 식이 이쪽에 뭐 있지? 합이 있어. 이쪽에 뭐가 있어? 곱이 있지. 괜찮니? 그래서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 여기서 우리 쌤이 예를 들었던 건 뭐였지? 곱이 일정했어.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만약 합이 일정하다면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시킬 거야. 어차피 이쪽에 있는 놈 중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있는 놈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그때 이제 우리 최대값 또는 결정되면 나머지 쪽의 최소값이 보여지거나 나머지 쪽의 최대값이 보여지게 될 거야. 괜찮아?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게 곱이 일정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 우리가 어떤 두 수나 식을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상황이 뭐였지? 우리 3이랑 3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가 되면 걔를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야. 역수관계는 아닌데 역수 비슷한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곱이 일정해져. 그러면 우리는 산술계를 통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주로는 이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아까 쌤 예를 든 게 뭐였어? x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주어졌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x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이 x랑 x분의 4를 곱하면 얼마가 돼? 4라는 상수가 되잖아, 맞지? 저럴 때 산술기하가 이러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더라는 얘기. 왜? 곱해서 뭐 되니까?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2배의 루트 x 곱하기 x분의 4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약분해서 4가 될 겁니다. 자, 혹시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있어? 아니 지금 밑에 있어. 쌤이 다 사놔서. 일단 아니 이게 쌤이 이따가 조금 이따가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어. 지금 거의 시체 입장이야. 자, 밑에
그 요맘때 콘이 있고 그다음에 설레임이 있고 스크리바가 있고 빠테코가 있고 메로나가 있어. 빨리 고르자. 다나 뭐? 안 먹어 안 먹어? 다니 근데 그냥 너 이거 먹어. 예지는? 어? 지금 빨리 고르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래도 ป๊ 완전 애정한다. 준이는 안 먹어? 서현이도 안 먹어? 왜 먹는 게 뭐야 그러면? 약간 궁금해. 뭐 먹지? 뭐 좋아해? 어? 아무도 안 좋아해? 아, 좋아하는 거 뭐야? 일단 빨리 해야 돼. 학원을 싫어하니까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저도요. 이거 아닌데? 맞나? 아닌데. 이쪽이구나. 약간 바보 된기고 순간적으로. 지현이는? 이게 압도적이구나. 내일 애들 없겠다. 라면도 구비해 주세요. 그건 됐어. 응. 근데 사람이 7개. 오늘 수연이 알아요? 아 수연이도 여행 갔어. 우리도 여행 여튼 자 쌤 이거 좀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정신을 수습하고 있으십시오. 형 뭘까? 근데 건강검진 진짜 무슨 자 조용히 합시다. 자 우리 봅시다. 쌤이 마음이 조금 급하다. 하여튼 해봅시다. 다시 우리가 산술계약을 쓰는 상황은 일단 산술계약 이식이 성립한다는 게 일단 기본. 근데 결국 이제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활용할 때는 이 형태로 이걸 만족할 때 이 형태로 쓰게 될 거야. 이 형태로. 여기가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성립. 집어넣으면 성립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잘 집어넣자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산술계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주로 이 세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양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의 일정하고 고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고부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거나, 고비 일정하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나, 혹은 역수 비상관계가 주어지면 고비 일정에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 쌤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는 중요해서 이게 맞지. 오케이?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양수, y가 양수래.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 2x 더하기 3y가 12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나왔어. 네, 그럼 뭐지? 뭐가 일정해 이번에는? 합이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에 잘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2x, 여기가 3y, 여기가 2x, 여기가 3y. 요렇게 그냥 하면 돼. 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야? 얘가 12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얘를 바꿔서 12로 바꿨으면 양을 이루어하면 6이 되지. 6은 루트 6xy 이게 성립하는 거야. 괜찮니? 양변 제곱하자고.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36, 6xy. 따라서 x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근데 그렇게 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최대값이 6이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는 항상 쌤이 권장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합에서 찾으세요. 합에서 찾으세요. 언제? 첫 번째 단계에서 합에서 찾으세요. 이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을 때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 아니야. 여기 내려와서 찾는 거 아니야. 제일 처음에 여기서 동그라미와 세모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3y 대신에 2x를 바꿔 쓰자고. 4x가 12.
x는 3, x가 3이면 얘가 6이 되는 거지. y는 2가 되네. 그래서 x는 3, y는 2일 때 최대값 6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험에서 나올 때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진다 해서 다 더해서 이렇게 내. 그러면 최대값만 구할 수 있다가 최소값만 구할 때가 틀려?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 맞지? 어쨌든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다는 말이 응? 2x랑 3의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x랑 3y는 같다고. 그럼 3y 대신에 2x 바꿔 써도 괜찮잖아. 같은 거니까. 그럼 4x가 12, x는 3 이렇게. 네? 뭔지 모르겠어. 아니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을 때라고. 같다는 숫자가 같다는 거죠. 뭐든지 같다. 2x랑 3y가 정확히는 2x가의 값과 3y의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 둘이 더해서 10이라며. 네. 그러면 3y도 2x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3y를 2x로 바꿨으면 4x는 12가 되겠지. 아니면 이거 둘이 같으면 더해서 같은 거 둘이 더해서 12가 되면 하나가 얼마라니? 4.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되는 거.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 그럼 6. 그래. 그럼 얘가 6이라는 얘기야. x는 얼마야? 3. 그래서 x는 3거 아니야. 아. 얘도 6인 거잖아. 네. 맞지? 아하. 됐어?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xy는 8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똑같아. 자, 근데 더하기부터 채우는 거 일반적으로 x, 2y, x, 2y 이렇게 채우는 거야. 괜찮니?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하잖아, 맞지? 그래서 xy가 8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루트 16. 다시 말해서 2, 4, 8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8이다. 등호는 어떻게 성립한다고? 등호는 둘이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랑 2y는 같은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지? xy는 8이래. 그럼 x 대신에 2y를 바꿔 써도 괜찮지? 그러면 2y 제곱이 8이야. 약분하면 4가 되고 y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 조건이 있어서 2가 돼. y가 2가 되면 x는 4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x가 4, y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알았지? 절대부동식은 약간 프로그램 같은 거야. 항상 성립함이 보장되어 있는. 집어넣기만 하면 작동해. 잘 집어넣는 연습만 하면. 자, 넘어갑시다. 자, 그 465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산술기하가 쉬우면 산술기하 사실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유가 있겠지? 자, 사실 알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채워가도록 합시다. 자, 3x 더하기 y가 6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게 나왔어.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얘를 통분을 해보게 되면 xy가 3x 더하기 y 이렇게 적은 거야. 이 주어진 식 이렇게 적는 거야. 괜찮니? 근데 3x 더하기 y가 문제에서 얼마래? 6. 6이래. 그러면 이 친구의 뭘 구하라고? x가 문제에서 이거 뭐 구하라고 문제에서? 최소? 얘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분자는 뭐야? 일정한 값 상수야, 상수. 분모는 xy잖아, 맞지? 그러면 저게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야. 왜 분자는 가만히 있잖아. 분자는 6이야 그냥. 근데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지. 얘가 6이면 얘가 1 될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6 되잖아, 맞지? 즉 분모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져.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구하는 문제가 바뀌었어? 이걸 구하라는 말은 x, y의 최대를 구하라는 말로 바뀌는 거야. 괜찮니? 어떻게 구해? 똑같잖아.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
이렇게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하면 나오겠죠. 괜찮니? 아까와 똑같은 문제야. 근데 만약 이건 어려운 거야.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를 통분해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내가 아는 건 3x 더하기 y를 아는데 분자가 3y 더하기 x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그냥 똑같이 6 아닐까요? 뭐? 그 방식으로. 죄송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 6을 곱하고 6을 나눴어. 그럼 얼마? 1을 곱한 거야. 1을 곱하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3y 더하기 1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3y. 근데 혹시 보이니? 이 친구가 지금 무슨 관계야? 역수관. 역수 비슷한 관계. 곱이 일정한 관계야. 역수는 곱해서 1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런 말을 만든 거야, 맞지? 물론 선생님이 만든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풀자. 얘의 최소값을 따르고 할게.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3y의 최소값은 2루트 y분의 3x x분의 3y 이렇게. 그러면 x 지워지고 y 지워져서 3 곱하기 3이 돼서 3이 되겠지. 이 친구의 최소값이 6이야. 얘가 제일 작은 6이야. 따라서 이 전체의 최소값은 6분의 1 곱하기 16이 되어서 3분의 8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주기 어렵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A양, B양이 있대. A 더하기 B분의 1 그리고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이제 전개에서 역수 비슷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관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어차피 얘는 상수라서 그 값이 일정할 거거든. 그럼 결국 이 둘이 우리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건데, 근데 보니까 둘이 무슨 관계다? 곱해서 4가 되는 관계다. 즉 산술기하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루트 이거 둘이 곱하면 그냥 4야.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5니까 더하기 5라고 쓰면 따라 최소값은 9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지금도 괜찮네. 그러면 네, 이제 해설에 보면 주의라고 쓰고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분 1에다가 산술기를 쓰면 2 곱하기 B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B 더하기 A분의 3 이렇게 하게 되면 A분의 4B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산술기가 돼서.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세로로 곱해. 세로로 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가 그거나 4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 이게 모두 양수라서 하나의 분으로 합쳐도 괜찮거든. 그럼 B랑 B랑 약분되고 A랑 약분되어서 얘는 8이 돼. 그러니까 다시 요걸 계산한 결과가 8이 된 거야. 즉 이 친구는 8보다 크나 같다 만들었어. 근데 아까 여기 최소값이 얼마였지? 이게 계산하면? 9였지. 그러면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의 결과가 지금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여기 앞에 주의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두 번째 풀이가 틀렸나 보다. 맞지? 괜찮지? 오케이. 첫 번째 풀이가 맞는 풀이 맞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왜 틀렸을까? 네, 참고로 이야기하면 왜 틀렸을까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
4. 이거는 좀 그래 기출 문제가 있어 애초에. 알겠지? 그래서 다시는 문제집마다 한 문제씩 다 있어. 사실은 이제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다시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이 9인 거잖아, 맞지? 최소값이 9인 거야.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 다만 최소값이 8이 되지 않을 뿐이야. 즉 이 식의 값이 8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도 등호가 성립해서 이 둘이 곱한 것의 값이 8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랑 B분의 1이 같을 때야. 얘가 등호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B랑 A분의 4랑 같을 때야. 근데 이건 우리가 양변에 B를 곱하면 AB가 1이 되고 이건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AB는 4가 되고 곱해서 1이면서 4인 수가 있나 없나? 없잖아, 맞지? 다시 말해서 이 등호와 이 등호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아.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걸 굳이 주의라고 하고 해설 밑에 써놓은 거야. 그리고 보통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방식이 이걸 비워놔. 여기서 이 풀이를 해놓고 빈칸을 만들어서 뭐 처음으로 잘못된 모습 혹은 뭐 이제 제대로 하는 것 어떻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걸 이제 채워놓거나 혹은 성질을 고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은 근데 우리가 x가 3보다 크다, y가 3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게 5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x 더하기 y의 범위는 뭐지? 3보다 작.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 3보다 큰 수와 5보다 크나 같은 수를 더하면 최소한 3 더하기 5보다는 크겠지. 근데 여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를 쓸 수 있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에만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등호 없다. 그럼 x는 3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그러면 y가 5가 되어도 둘이 더해서 8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얘는 3보다 크고 얘는 5야. 아. 둘이 더하면 8이 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여기 등호 빼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등호랑 이 등호랑 동시에 성립하면 여기 등호를 써도 괜찮거든. 네. 근데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면 AB가 1이고 AB가 4여야 되는데 곱해서 1이면서 4일 수 있나? 안 돼요. 그런 수는 세상에 없어. 맞지? 그래서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이거보다 큰 건 맞는데 등호가 성립할 데가 없다는 얘기야. 괜찮니?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거는 우리 19번 갑시다. 19번.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 쌤, 그냥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전개해서 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틀릴 이유가 없잖아, 맞지? 두 가지 이슈가 있어.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걸 묻는 문제가 있어. 잘못된 풀이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 실제로 시험에서.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저기 그 뒤에 연습 문제 하나 보여줄게. 19번이 없어요. 어? 이거 18번. 밑에 있어. 아. 거기 연습 문제에 478이라는 걸 하나 보자. 478.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렇게 3개짜리가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산술기하를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사실 저렇게 나누어서 푸는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푸는 풀이가 아니라 따로 구해서 합치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 더하기 a분의 2b는 2루트 a분의 2b랑 같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b분의 c는 2루트 b분의 c랑 같다. 1 더하기 2c분의 a는 2루트 2c분의 a랑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를 세로로 다 곱할 거거든. 그럼 이제 좌변은 우리 준식이가 나왔다고 하자. 얘는 8 루트 a분의 2b b분의 c 2c분의 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랑 a랑 약분되고 b랑 b랑 약분되고 c랑 c랑 약분되고 2랑 2랑 약분되어서 얘가 1이 돼.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풀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2개짜리는 괜찮으면 전개하면 되지. 3개짜리 혹은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확인은 해야 돼. 3개가 등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1이랑 A분의 2B가 같을 때야. 1이랑 B분의 C가 같을 때. 그 다음에 1이랑 20분의 A랑 같을 때. 그러면 얘는 A는 2B가 되고 여기는 B랑 C랑 같고 A는 2C랑 같은 거야. 그럼 이거 3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봐봐. A랑 2B랑 같잖아. 그래요. 2B랑 B랑 C랑 같잖아. A랑 2C랑 같잖아. 그럼 B랑 C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3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랑 2C랑 같대. A랑 2B도 같대. 그럼 2B랑 2C랑 어떻게 해야 돼? 아 똑같아. 그럼 B랑 C랑 같으면 되잖아. 3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이 등식과 이 등식과 이 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때 이 등호가 성립해서 주어지시는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곱하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더하기는 더 그래. 더하기는 따로 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계산이 안 돼. 산술기하를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거든.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따로 해서 등호 성립 조건 동시에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런 논리 자체는 익히고 있어야 돼.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 열심히 설명하는 게 맞지. 넘어갑시다. 다시. 혹시 지연아, 네? 지연? 미안. 지연아, 산술기하를 쓸 때 쌤이 체크하라고 한 게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 사람이 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했어. 첫 번째가 뭐? 양수죠. 두 번째가 뭐? 합의 일정, 곱이 일정. 세 번째가 뭐? 역수 비슷한 관계. 그리고 플러스 하자면 등호 성립 조건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했지? 더하는 거 2개 같을 때.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특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도구로서의 절대 부등식은 쌤 왔을 때는 암기가 제일 중요해. 다 외워서 그 패턴을 잘 쳐내는 거야. 일단 그게 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야.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암기가 없잖아. 그러면 사실은 곤란해. 쉽게 잘하기 힘들 것 같아. 봅시다. 19번 x가 1보다 클게요. 4x 더하기 x-1 공의 1의 최소값을 말해. 봅시다. 뭐지? 양수. x가 1보다 크니까 얘 양수야. x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니까 전체 양수야. 양수 조건 달성. 근데 곱을 이야기하기에는 합에 대한 정보도 곱에 대한 정보도 안 줬어. 근데 봤더니 뭔가 있어 보여. 근데 할 수가 없어. 세 번째가 뭐지? 세 번째가 역수 비슷한 관계. 역수 비슷한 관계가 되려면 x가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얘랑 곱해도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뭐 해야 돼? 식조작을 하는 거야. 우린 역수 비슷한 관계를 강제로 만들고 싶어. 식조작 그거. 그래서 네. 이렇게 할 겁니다. 4x 빼기 1 이렇게 쓸 거야.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1 곱한 거예요. 근데 아니지. 네. 빼기 4를 할 거야. 실제 정리하면서. 그럼 더하기 4를 해주면 처음 쉴거 어떻게 했어? 똑같아.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모 삼고 산술기하기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루트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약분되니까 x분의 1이 약분되니까 4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 더하기 4가 될 거야. 요거 2, 4니까 최소값이 8이 되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항상. 오케이. 그러면 4 곱하기 x-1의 제곱이 1일 때라서 x-1의 1이 그냥 2분의 1이 됐고 양수라서 그래서 x는 2분의 3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질문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은 발음인데 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0cm, 20m, 20m 철망을 치겠대. 20m. 자, 그때 넓이의 대값을 구하시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닭장이야 뭐야? 자, 봅시다. 닭장. 자, 어쨌든 네. 제가 덮을게요. 저 죽거든요.
숲에 가면 가끔 은재가 빌려있는 센그 잠바가 있거든. 괜찮아. 사실 언제 딴지도 기억 안 나. 저 어제 은지쌤 봤어요. 어제? 어제 거기 무한리필 밥 집에서. 먹는데 은지쌤 친구가 알고 오셨어요. 너한테? 네. 응? 은재 제자구나 안녕 이러셨어요. 오. 둘이 똑같이 생기셨어요. 은재랑 은재 친구랑 어떻게 똑같이 생길 수 있어? 안경 벗은 은지쌤이에요. 은지쌤 아, 진짜? 친구인가요? 오, 신기하다.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될 거라고 해봐야 돼. 자, 어쨌든 봅시다. 닭장이야, 닭장. 자, 우리 닭장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무슨 동이야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길을 x라고 잡고 이 길을 y라고 잡자. 문제 요구사항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2분의 1 xy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이게 아까 무슨 도형이라고 했지? 직각삼각형. 뭐가 성립해? 제일 유명하죠. 피타가 성립해. 그러니까 결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뭐의 대상이지? 이거 산술기야 맞아? 네. 사실은 루트 x제곱, 루트 y제곱 하면 뭐 나오지? xy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제곱이 주어질 때도 산술기야 써도 괜찮아. 괜찮니? 해봅시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 다시 x제곱 y제곱 집어넣을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여기서 이제 xy는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x제곱 y제곱 원래 뭐지? 절대값 xy인데 그냥 xy로 써도 괜찮겠지. 양수니까. 얘는 2xy야. 얘가 지금 얼마였지? 우리 뭐의 최대 구하고 있어? 2분의 1 xy. 양변을 4로 나눠준 거야. 2분의 1 xy는 10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됩니다. 답은 100. 괜찮니? 아,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일 때도 어차피 루트 씌우면 제곱이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괜찮다. 지영이 이해했어? 네. 그러면 또 봅시다. 우리 코시 만들어 봅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산술기하를 이제 좀 싫어하게 될 겁니다. 빨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싫다고? 네. 정상. 네. 괜찮아. 자, 합시다. 자, 우리 코시 합시다. 코시. 자, 코시는 뭐냐면 다시 AB, XY. 얘가 실수야, 실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 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 얘는 쌤이 이런 표현을 써. 극단적인 모양 맞추기라고. 그냥 저기다가 잘 끼워 넣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필요 없어. 그냥 이 모양에 그대로 끼워 넣는다. 문제를 그냥 바로 봅시다. 21번 볼게. 21번. 그건 안 썼다. 등호 성립 조건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니? 같을 때. 이거 이렇게 성립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돼. A 대 B는 X 대 Y 저렇게 읽으면 돼. 그냥 쭉 이렇게. 자, 해봅시다. 1번 문제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4일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는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4를 저기다 대입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요거까지 다 맞춰서 끼울 거야. 요거까지 다 맞춰. 그러면 x제곱 y제곱 있으면 여기 그대로 x, y 쓰면 되겠다. 맞지? 여기 1차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4x 더하기. 괜찮아? 근데 여기가 a, b 자리잖아. 맞지? 4, 3. 여기 4, 3. 그럼 얘는 항상 성립 이렇게 되는 거야. 극단적인 모양 맞추기로. 괜찮아? 공통으로 해라. 약간 바보 같아.
근데 사실 쌤은 그렇게 생각했어. 쌤 바보야. 쌤 바보예요. 바보들. 약간 모자란 것 같아. 봅시다. 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근데 이야기 썼나? 그러고 보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쌤이 머리가 단단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벽에 박았어. 할머니 나 머리 단단하지? 근데 나이 든다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네. 9,000원 맞지? 근데 그게 혼자 한 게 아니고 쌤 5형제잖아. 다 먹이고 먹어. 할머니가 보시고 계시는데 이러고 있었다고요? 레전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말린 것도 좀 신기하고 어쨌든 그냥 이제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다 그냥 귀여워 보이셨겠지? 아 그런가? 5명을 말릴 수는 없구나 맞지? 근데 막내는 아니었어. 막내는 그때 애기여서 진짜 깐단지니 기어다니는 거라 안 박았어.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제 해봅시다. 지금 이게 얘가 얼마냐면 얘가 25야. 얘가 4야. 괜찮지? 괜찮아. 교야 그냥 잘래? 푹 잘래? 쌤도 이제 당황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그대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0 4x 더하기 3y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0과 14이 최대값은 12 되는 거지. 그냥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덩어리. 괜찮니? 이해한 거 맞아? 다 괜찮아? 저 다음 문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이렇게 풀거든. x는 10과 마이너스 14 이렇게 푼단 말이야. 사실은 제곱수로 나오면.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취급하게 되면 4x 더하기 3y라는 친구가 10과 마이너스 14 이렇게 쓰면 돼. 아, 이해했어? 네. 자, 어차피 제곱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0이랑 마이너스 11대가 경계겠지. 그리고 작다니까 그 사이가 돼야 돼. 네. 약간 러프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지? 네. 자 2번 봅시다. 2번 2번을 보게 되면 5x 더하기 12y 5x 더하기 12y가 13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극단적인 모양 맞추기야. 그러면 5랑 11을 저기 앞에다가 넣고 그리고 x랑 y를 1차식을 여기 1차식 자리야. 넣고 그치. 여기다가 x, y 넣고 여기다 5 넣고 여기 10 넣고 이렇게 하면 y 제가 공수2에서 유일하게 외운 거 이거. 네,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도 괜찮을까? 시험에 제일 잘 안 나오고. 자, 왜 그러냐 하면 교과서에 산술기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거든. 얘는 그냥 예제에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얘는 개념이 아니야 교과서에. 근데 가끔 학교에서 가끔 내.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해? 3년에 한 번 나오니까. 하지마. 자, 어쨌든 봅시다. 나와야겠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얼마지 얘가? 얘가 13의 제곱이야. 맞지? 얘가 13이잖아. 1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약분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보다 크나 같다? 1보다 크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괜찮니?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481번 볼게요. 481. 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 A와 B에 대해서 이제 좌표면에 점 P, A, B를 지나지 여기 A, B라는 점이 A와 B가 모두 양수였으니까 1, 4분면의 점이 찍히겠지. P를 지나면서 이제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그러니까 이 OP랑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않지? 수직이 되도록 이 점을 Q라고 하지.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R이라는 새로운 점을 정의하는데 R이라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A 부분 1이라서
요 점이 R이 되는 겁니다. A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음수가 되겠지. 그때 삼각형 OQR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뭐지? 요거 상이야. 괜찮아? 자, 해봅시다. 뭐만 구하면 되냐면 Q만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요 친구 기울기가 뭐냐면 X가 A만큼 커지는 동안 Y가 B만큼 커졌으니까 요 친구의 기울기가 A분의 B야. 그럼 주황색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지. 자,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여기 A, B를 지나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그때 Y절편 찾는 거야. X 0 대입하는 거지. X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제곱인가?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이 친구가 Y절편입니다. 오케이? 근데 어차피 Y절편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자, 따라서 넓이를 쓰게 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혹시 이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A분의 1. A분의 1 맞아. 왜냐면 이게 음수니까 길이가 되려면 A분의 1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이 점이 Y절편이야.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괜찮니?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냅두고 A만 집어넣게. 그러면 A랑 A 약분되어서 B분의 A 더하기 하면 A분의 B 이렇게 만들어져.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뭐지? 역수 비슷한 관계. 산술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 뭐 어떻게 되지? 2분의 1 곱하기 요거 2분의 1이 있어서 그냥 같이 맞춰준 거야. 나머지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산술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6에 대해서만 2배의 루트 1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명제를 끝냈습니다. 자, 명제의 마지막 단은 절대부등식이었고 여기는 첫 번째는 증명, 두 번째는 최대 최소 구하기. 오케이? 최대 최소 구하기는 산술계랑 토시가 있었는지 산술계가 조금 더 중요하다. 조금 더 많이 중요하다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강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